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의 목적이.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내가 그게 맨 처음 들어가서 상권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다?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사고 싶은데 이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요. 보통 건물을 살 때는 아파트랑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는 또 거기 뭐 지하철역이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이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건물을 볼 때는 아파트는 그 안에서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인데 건물은 뭐가 목적이에요? 이게 사는 이유가. 건물 네. 임대료 받으세요. 그쵸.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의 목적이. 사실 임대료를 받으려고 건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요 안에 장사하는 임차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느냐,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게 여기가 더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 상권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해요. 보통 이런 데 있는 건물이라면, 물론 뭐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이런 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건물들을 본다고 하면 상권을 먼저 보는데, 상권을 볼 때 우리가 단계별로 본다라는 거예요. 상권이 맨 처음 생길 때 보통 뭐로 보느냐? 맨 처음 상권 생기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가게가 생기기 시작했어. 어떤 가게가 맨 처음 생길 것 같아요? 연남동이 아니라 네. 편의점? 그쵸, 편의점도 맞습니다. 근데 편의점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먹을 거, 식당이 같이 들어가죠. 예, 식당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F&B라고 하거든요. 푸드 앤 비버리지에서 F&B라고 하는데, 그게 맨 처음 들어가서 상권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먹을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많아져서 사람들이 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만약 저 같은 아저씨들이다. 아저씨들은 와가지고 뭐 먹어요? 국밥. 예, 순댓국밥. 예, 순댓국밥 이런 거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거만 먹기 시작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국밥 먹고 있는데 뭐 좋아서 오겠어요? 안 오죠. 예, 안 와요. 그러면은 상권은 거기서 먹자골목으로 끝나요, 대부분. 그래서 상권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팀장님들이 법인카드 들고 온다. 그런 데는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먹자골목에 누가 들어오느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댓국밥만 먹는데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순댓국밥은 여기서 팔아도 10,000원이고 시골에서 팔아도 10,000원이에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먹는 새로운 음식이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파게티다. 스파게티 10,0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똠양꿍이다. 이런 음식들은 뭔가 가격이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준거 가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언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F&B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큼 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건물은 조금 더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즉 임차인의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F&B 다음으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어쨌든 할래? 갈까? 소금빵과 커피? 2단계로 소매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작은 귀걸이 파는데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쉽게 볼 수 있는 아트박스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데는 F&B보다 조금 더 매출을 내기 쉽습니다. 왜냐? F&B는 그 테이블 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낼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또 길고. 근데 소매점은 금방금방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물건 판매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날 못 팔면 뭐 썩어서 버리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점들이 장사가 잘 되면은 일반적인 F&B보다 조금 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점들이 그 다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 거긴 또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보통 패션 혹은 코스메틱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옷가게 아니면 화장품 가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트박스다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봤자 보통 한 1만 원, 2만 원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옷을 산다, 화장품을 산다, 그럼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죠.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고 역시 뭐 로스가 많냐? 그렇진 않잖아요.
즉 똑같은 면적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임대료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다?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의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권의 발달 단계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시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골목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골목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죠. 상권 분석을 해서 그 영역 안에 어떤 업종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건물을 살 때 이 건물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궁금해요. 그거를 푸는 열쇠는 결국 이 공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이 더 매출을 낼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